금요일이었나요? 아니다. 지난 토요일이었나? 어제 기자회견했잖아요. 일요일 11시. 기자회견 어제죠, 어제. 그 기자회견 어제 했잖아요. 오늘 월요일이야, 선생님. 오늘 정신 월요일이지. 차려. 나 기자회견 약간 꿈인지 생신지 나 그거 기자회견 보고 어제 11시 했죠. 어제. 네, 그 기자회견 보고 사실 이게 실화야라는 생각 했었거든요. 했어요. 그때 무슨 말씀하셨냐면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오는 13일을 민주당과의 합당 데드라인으로 못 박은 모양새입니다. 이때까지 민주당 공식 입장 없으면 합당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근데 이거 민주당을 압박하는 거예요? 왜 본인들이 네네. 안 한다고 하면 되는데. 그냥 안 한다고 하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뭐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약간의 그 뭐랄까요 미련, 그러니까 합당에 대한 의지가 조금은 남아있다, 불씨가 남아있다라는 그럼요. 저는 표현으로 읽는 거고. 아니 근데 그거는 조국혁신당을 뭐라고 할 필요는 없는 게 네. 지금의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지선 전에 네. 합당이 돼야 본인들에게는 정치적으로 가장 큰 이득을 봅니다. 아니, 그런 거를 그러니까 지금 나는 합당해야 돼. 인정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니 그건 인정 못하죠. 왜요? 대외적으로. 그건 이제 또 예를 들면 당원들도 있을 거고 아, 여러 가지 언론에 그걸 인정하는 순간 어. 지분을 뭐 달라 이렇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 얘기는 또 못할 겁니다. 근데 사실 합당에 있어서 지분이나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그건 과제이고. 협상 과제고. 그럼 협상 과제죠. 근데 그 부분을 꺼내는 순간 민주당에서는 지금 지지율 차이가 20배 넘게 나는데 우리가 왜 이걸 합당해야 되냐. 게다가 조국혁신당이 들어오면 조국의 DNA와 민주당의 DNA가 뒤섞이면서 네. 이재명 정부의 방향성이 모호해진다. 그럼 오히려 수도권 격전지에서는 오히려 중도 표심이 날아가면서 민주당이 네. 선거가 더 어려워진다라는 분석이 높기 때문에 아마 저는 조국 대표가 지금 현실적으로 마음의 그 합당에 대한 미련과 마지막 남은 불씨를 향한 욕망은 있겠지만 그걸 인정하는 순간 또 지분 나누기로 되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근데 저는 어제 기자회견을 한 걸 보면서 그 전날이 뭐였습니까? 토요일 날 대통령께서 그 불쾌감을 그 보도한 그 나왔고. 특검과 관련된 이슈가 나온 다음 날이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기자회견을 타이밍적으로도 기자회견을 하는 게 더 안 좋다. 조국 대표에게. 왜 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이건 정무적 판단에 좀 미스가 있었다고 보고 그래서 어제 조국 대표는 13일이라는 데드라인만 설정해 놓고 아무런 실익도 받지 못한 채 오히려 지금 이 전준철 변호사 추천 과정에서 뭔가 이건 합당과 연계된 흐름 아니야? 네. 라는 의심을 지금 조국혁신당이 또 같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정무적인 판단이 매우 좋지 않았다. 근데 왜 13일이라는 날짜를 설정했을까요? 혹시 날짜에도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있죠. 지금 민주당에서는 내일이 10일이잖아요. 내일 의원총회를 하고 그 다음 날이 이제 최고위 회의가 있는 날이니까 아마 그때쯤에는 민주당이 시동을 걸어주면 금요일 정도까지는 화답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겠다라고 해서 저는 최근에 그 민주당에서도 합당과 관련된 그 문서가 하나 나와가지고 또 논란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 문서에 나온 대로 지금 시나리오와 그 타임 테이블대로 지금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뭐 제안을 하고 시점을 박아두고 하는 모습들은 저는 굉장한 좀 이렇게 연계되어서 보이는 그런 착시가 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차라리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공을 자꾸 넘길 게 아니라 본인들이 그냥 결정을 하면 돼요. 아, 우리는 자강해서 선거를 치르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오히려 조국혁신당도 손해를 덜 볼 텐데 계속 민주당한테 공을 넘기면서 민주당은 지금 내부가 복잡한데 이거 수습이 됩니까? 오히려 그 불난집에다가 기름을 더 끼얹고 있어요. 지금 조국혁신당이. 이게 정무적으로는 좀 좋지 않은 판단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되게 그냥 아주 간단하게 아주 간략하게 생각을 해보자라고 했을 때 이게 맞는지 틀린지 한번 봐주세요. 그냥 친구끼리 만나기로 했어. 신인규가 나한테 먼저 만나자고 했어. 밥 먹자고. 밥 먹자고 했어. 그러면 그래 만나볼 수 있지. 네가 만나자고 했으니까 약속일 자랑 그거 다 금요일까지 정해. 말해, 금요일까지 말해. 니네 네가 어디서 집안일인데, 만날지 네가 아니 만나기 싫으면 내가 안 만나면 돼. 오해받으면 안 만나면 안 만나면 돼. 근데 만나려는 마음이 있어. 그러면 그냥 내 태도는 아 그래요. 그러면 어디서 만날지 저도 한번 일자랑 몇 개 토스해 볼게요. 몇 개 뭐 장소 몇 개 해볼게요. 뭐 맞는 데서 만나죠. 만날 의향이 있으면. 근데 더 웃긴 거는 근데 만날 의향이 없으면 안 만나면 근데 더 된다고. 웃긴 거는 단순히 우리가 밥 먹는 모임이 아니고 요 비유는 그러니까 내 제가 말이야. 우리 집에 우리 엄마 부동산을 팔려고 만나는 거야. 엄마한테 권한을 안 받고 우리 엄마 집인데 그죠? 그걸 만나니까 매수인 입장에서는 그냥 안 사고 못 팔 거면은 그냥 안 산다 그러면 되는데 사실은 나는 정치에 대해서 깊이 뭐 보는 거는 내 뭐 능력이 안 되고 그냥 친구끼리 밥을 먹고 약속을 정하는데도 그 정도의 태도는 예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가 먼저 만나자고 했다고 해서 네가 모든 거를 정하게 두지는 않는 거고 그렇죠. 내가 만나려는 마음이 있다면은 함께 일정을 한번 조율해 보는 것은 친구끼리 밥 먹을 때도 나의 태도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나 이거 보고 조금 놀라가지고 좀 통상적이진 않죠 흐름 자체가. 그래서. 어떤 점을 놀랐어요? 13일까지 데드라인 네가 안 한다고 하면 아니, 우리가 먼저 제안했습니까? 이런 것? 그러니까 이런 거에 놀랐지. 민주당 책임론을 좀 네.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네. 제안했습니까라고 대답을 그렇게 뭐 묻는다면 그건 뭐 틀린 말은 또 아닌데 틀린 말은 사실은. 아닌데 예.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건데. 그렇죠. 오해받기 싫으면 안 하면 그치, 되죠. 안 하면 되는 되지. 건데 안 하면 한다는 마음이 있다면은 본인도 의견 개진을 해야지. 당 차원의 의견 개진을 해야지. 하겠다,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그럼 같이 조율을 해야지. 근데 왜 아니면은 민주당한테 다 그 맡기냐? 남녀 내 관계에서도 이제 서로 이제 썸을 좀 탔는데 이제 고백을 누가 하느냐 신경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이 사람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안 해버리면 되는데 너 금요일까지 고백해 나한테 시간 줄게. 고백을 하든 고백 철회를 하든 빨리 고백할 결정해. 여부를 결정해 나 15일까지. 이렇게 애매한 거 싫어하는 사람이야. 이거는 조금 남녀 관계에서는 이게 사실은 그냥 고백하면 하고 싫으면 안 받으면 되고 그냥 뻥 까면 되는데 13일까지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랬어요. 다른 거 다 떠나서 그냥 좀 어색하죠. 친구끼리의 예의만 봤을 뭐밥 먹는 때도 것도 요렇다. 그렇고. 예, 네. 요런 것 때문에 약간 근데 서운한 이게 감정도 아까 있고 말씀드린 대로 그렇더라고요. 단순히 밥 먹는 문제가 아니라 네. 두 집안이 합쳐진. 그래서 제가 아까 뭐 교제나 이런 결혼의 비유를 한 게 네. 심각한 주제로 만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단순히 밥 먹는 거면이야 뭐 물어봐도 뭐 괜찮은데 이거는 지금 두 당이 한 집에 들어와서 살자는 거거든요. 이런 합당 이슈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좀 소통에 이런 좀 미스를 보인다면 아니 지금 통합을 위해서 명분이 합당하자는 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도 소통이 안 되고 민주당 내부도 소통이 더 안 돼. 그럼 이거는 통합의 시너지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사실은? 이미 두 차례 정도 타이밍 놓쳤잖아요. 그 놓친 과정에서 합당 논의가 갑자기 불쑥 당대표 입으로 나온 것이고, 그래서 이게 뭐 대통령 선거 직후에 만약에 합쳤다면, 아니면 뭐 조국혁신당에서 뭐 사면 조국 전 대표가 대표죠. 그때 사면 이후에 뭐 합당을 했든 뭔가 기회들이 있을 때 어떻게 했다면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청래 대표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그 이야기를 시작됐고 그걸로 사실은 절차 문제를 시작했지만 지금 시간이 좀 흐르면서 거의 좀 감정의 골이 굉장히 깊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상 합당은 지금 물 건너갔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당 대표가 어떤 식으로 출구 전략을 찾아갈까가 저는 되게 중요한데 조국 대표가 이렇게 던졌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정청래 대표가 이제는 찾아가는 거는 본인의 이제 역량입니다. 거의 마지막 카드라고 생각해요. 지금 회로를 찾아가는 것 맞습니다. 출구 지금 전략. 출구 출구 전략을 전략. 찾아가는 게 거의 마지막인데 지금 너무 많은 똥볼을 너무 많이 쳤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마지막에 어떤 식으로 가느냐, 합당은 물 건너간 거는 저는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생각하고 그거 하나 남은 것, 그래서 그거를 지켜보는 게 지금 전 쟁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박명수 씨가 그랬잖아요. 늦었을 때가 가장 늦은 것이다. 근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도 늦었을 때가 그건 예능이고 저는 정치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요?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긍정의 사실 메시지. 정치에서 리더십이라는 것은 수습도 리더십이에요. 이것도 국민들이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청래 대표는 시간을 끌잖아요. 시간은 정청래 대표 편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 점수가 깎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는 것도 대단한 노력입니다. 그건 용기입니다. 전 거기에 대해서는 정청래 대표가 결자 해지라는 사자성어 앞에 서면 전 문제가 해결된다고 봐요. 그리고, 아니 본인의 그 선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잘못했다. 여기서 중단한다 하면 끝날 일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하고 계속 이어간다? 아우, 그럼 감당 못하는 상황 갈 것 같아요. 그 맨 처음에 당원의 의견으로 따라가겠다라고 의견을 밝혔을 때보다 당원 여론이 더 팽팽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압도적인 그렇죠, 바로 그거야. 압도적으로 8대2가 나오는 게 아니라면 뭐 6대4, 7대3 이거 갖고는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이제 찬반 투표 결과가 그렇게 나온들 이제 통합이 안 됩니다. 이거는 거의 분열을 공식화하는 거,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정말 안타까운 게 여론 수집하거나 이 반발 강도를 예상하지 못했나? 그 굉장히 과소평가한 게 아닌가라는 그 판단적으로 그 부족함이 굉장히 아쉽고요. 근데 해석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다 예상했다. 이 모든 것을 다 예상했다. 근데 극복 가능하다 뭐 이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이 벌써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뭐 이젠 누가 체급이 커졌다. 네?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누군가가? 아 왜 시원하게 얘기를 안 하시고 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 아니 뭐 혼잣말 하시는 방송에 방송 중인 뭐 거 일기 잊지 쓰시는 마시고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이 시원하게 모든 것을 모르고 이렇게 될지를 모르고 일을 벌인 게 아니라 아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예상하고 근데 알고 왜 해요? 이런 걸? 하고
왜 하냐고. 그러니까 나 진짜 방송에서 얘기 잘 못하겠네. 누가 체급이 커졌고 예상을 그러니까, 해서 그렇게 모르겠네. 되면 본인이 얻게 되는 이익이 뭐길래?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정청래 대표가 전당원 투표를 얘기하고 있고 전당원 여론조사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인즉슨 권리당원들의 표에서는 우위에 있다라는 정청래 대표의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정청래 대표의 자신감의 뒷배나 근원은 어딥니까? 전 그게 김어준 씨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고관여자에게 방송을 매일 아침마다 30만씩 듣게 만들 수 있는 그 힘은 어마어마한 힘이거든요. 현직 총리에 대해서도 위세를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정청래 대표가 전 드라이브를 걸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드라이브를 건 것까지는 좋은데 결국 절차도 안 맞고 실익도 없고 명분도 없어서 당에서 이런 식의 반발까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게다가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하고 지금 국민주권 정부랑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게 대통령은 지금 바텀업이라고 하는 결국 국민이 합니다. 네.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저 높은 지지율을 오히려 중도보수 확장까지 이끌어내면서 국민의힘 제로로 향해 달려가고 있고 정신없이 가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 제로가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힘 살려주고 탑다운 방식에 오히려 내가 옳다 나를 따라와라 지금 이러고 있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결자해지를 해야 된다고 아까 봐요. 그래서 볼게요. 마무리하면은 네. 그 정청래 대표가 그 여론 수렴 과정에서 놓친 부분이 있는 게 아쉽다고 말씀드렸는데 조국혁신당이랑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안에 최근에는 뭐 보안 수사권 뭐 등등등으로 해서 계속 충돌해왔던 지속적으로 충돌해왔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 그래서 이렇게 반발이 클 거라는 거를 예상 아까 뭐 한 사람도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어쨌거나 그것을 놓친 것 그게 지금 본인은 던질 때 승부수라 생각했겠지만 이제는 정말 마지막 카드로 탈출구가 필요합니다. 그거는 본인이 찾아내는 것 마지막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다. 그거 놓쳐버리면 끝난다고 봐야죠. 아까 저 할 말 하다 많은 것은 저기 범죄 행위라고 누가 올려놔가지고 보면요 그런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당 내에서도 해석이 있겠고 당 밖에서도 해석이 있는데 그 해석 중에 하나가 정청래 대표가 이것을 다 모르고 이렇게 될지 모르고 지금 당황하고 있는 오판했다 상황이 이런 오판했다. 거잖아. 네. 근데 오판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그 누가 뭐냐면 누가 커진다는 거예요? 누가? 본인이 본인이. 봐봐 지금 보면 정청래 대표가 이런 일 뭐 반발도 있을 거라 예상해서 지금 이랬는데 뭐 생각보단 더 반발이 심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공격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할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금 어떤 대통령과 본인의 대결 구도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되면서 약간 체급이 커지는 것을 예상했을 수 있다. 자기 체급. 그 얘기한 거죠. 이런 해석이 있더라고. 저는 이게까지 생각을 못했었어. 근데 제가 저번에 뭐 여기저기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내가 왜 이 얘기를 못했냐? 저는 시원하게 사실 얘기하면 되죠. 시원하게 왜 이 얘기를 못하냐면 전 약간 그래요. 이렇게 조국 대표는 민주당이 아니니까 조금 더 비판하는데 불편하지 않아 많이 많이 불편하지 않아 많이 불편하지 않아. 근데 정청래 대표는 그래도 민주당 대표이기 때문에 뭐 그럴 약간 수 있죠. 불편함이 있어. 내가 정청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닌데 그러다 보니 조심성의 부분에서 조금 그럴 수 있죠. 달라가지고 네. 그랬는데 그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만약에 그렇게 의도를 전제하고 뭐 만약에 몰랐다가 아니라 알고 일부러 그랬다 그러면 이건 저는 패착이라고 보고 아니 그렇게 해서 체급이 커지면 다행인데 또 체급이 쪼그라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겨내야 커지는 거 아니야. 이거 못 이겨내면 쪼그라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 의도로 만약 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뭐 완전한 저는 그거야말로 오판 중에 오판 아닌가.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집권 1년 차의 대통령이고 그 대통령이 또 심지어 잘해. 60%야 지지율이. 네. 근데 그런 대통령과 각을 세운다라는 것은 국민과 싸우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만약에 일부러 의도했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오판이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전 일부러 했다 그러면 더 이상한데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합당 논의는 지방선거 이제 이후에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면 그때 이루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 이거는 최대한 빨리 좀 정리를 해줘야 입 달린 사람들 다 정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실드도 민주당에서 쳐야 되는 겁니다. 정부가 일일이 다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빨리 좀 마무리가 되기를 너무너무 바라고 너무 합당이 오래 했어. 맞습니다. 합당이 아니더라도 선거연대든 뭐든 조정하는 거는 그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조국 대표도 이야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2025년 9월 29일인가요? 작년이네. 예. 지방선거 전에 합당 안 해. 기초 1256곳 후보 낼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를 우리 제작진은 또 깨알같이 딱 뉴스를 찾았더라고요. 저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거 2024년 3월 25일에도 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조국 대표께서 예. 그때도 절대 합당 없다.
없다. 절대 없다. 근데 지금 작년 9월까지만 해도 그 흐름이 유지됐던 거예요. 근데 지금의 조국 대표는 합당을 안 한다라는 본인의 소신과 지금 싸우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민주당이 저렇게 독단적으로 당 대표가 했어요. 분란이 많아. 그럼 거기에 대해서 조국 혁신당의 길을 가면 되는 거거든요. 한다 안 한다를 밝히면서. 근데 그게 아니라 자꾸 민주당에 공을 던지는 모습은 조국 대표 스스로가 본인이 그동안에 여러 차례 공언해 왔던 뭐 정치개혁이나 여러 가지 조세제도나 또 검찰개혁안에 대해서 정부와 다른 생각을 많이 노출했거든요. 그러니까 선명 야당의 길을 갔다가 이제 와서 선거를 앞두고 큰 집에 가서 하겠다라는 것은 뭐 조국 대권론도 그래서 나오는 건데 나름의 조국 혁신당의 활로를 찾기 위한 하나의 돌파구로서 민주당을 이용하는 거 아니냐. 이걸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알기 때문에 그걸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조국혁신당이 지지율이 예를 들어 한 10에서 15%가 나오면은 이유가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지율이 많이 낮은 상황에서 오히려 민주당이 끌려가는 모습은 이건 좀 옳지 않다. 그것도 그렇고 지금 정부의 우선순위가 상당히 급한 일들이 많은데 이걸 1순위로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의식이 있는 거죠. 이 모든 것들 앞으로도 정치 관련된 뉴스를 꾸준히 보시면 이런 크고 작은 문제들은 계속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거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는데 혐오성 발언 얼마든지 비판 가능하지만 누구든 성역이 될 수 없는 거죠. 현직 정치인들한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혐오성 발언이나 극단적인 낙인, 파묘에서 문제 안 된 사람 얼마나 될까요? 저는 그거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판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혐오적 발언 그리고 극단적 낙인 이 두 가지만 피한다면 우리가 다시 뭉쳐야 될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짜 죽일 듯이 끝간데 없이 몰아붙이지는 않는 거를 저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